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한윤수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시장이 최근에 보면 특히 이번 주가 유난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다이나믹하고 어지럽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뭐 종합지수도 중요하지만 필반이 중요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는 반도체 안에 종목들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어제 셌던 게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면 뭐 TSMC 뭐 이런 애들은 괜찮았는데 반대로 빠진 애들이 누구였냐면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샌디스크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얘네가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이고 위에 있는 애들이 뭐 엔비디아 칩 관련된 건데 엔비디아가 셌던 이유는 엔비디아도 신고가예요. 근데 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그 공식 일정이 거의 다 끝났는데 정상회담 줌에 나왔던 얘기가 뭐 엔비디아의 칩에 200기라는 칩이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 일부 기업들한테 판매를 허용한다라고 얘기 나와가지고 엔비디아 추가 재료가 있었고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밸류 체인은 쉬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을 보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삼전 닉스 누워서 출발하겠다를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전 닉스가 누워서 출발을 했죠.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또 급락 조정이 나오면서 종합지수를 혼자 밀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전엑스 왜곡이 계속 있는 거고 지금 구조를 보면 딱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삼전이 또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얘가 블랙홀드에서 상승 종목수가 줄어들면서 지 혼자 그냥 다 해먹는 시장이고 얘가 그렇다고 또 많이 빠져버리면 다른 애들이 지수가 빠지니까 또 같이 빠져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삼전닉스야 자기 올라가고 자기 빠지는 거라고 상관없을 수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섹터의 경우에는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많이 빠지면 투콤보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대부분 섹터가 그러니까 상장사가 10개면 상장 섹터가 그 중에 8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 움직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그림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 지금 많이 올려놔서 급락 조정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면 여기 반등 짧게 나오고 메우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면 여기 반대 그 외 나머지 섹터 얘네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박아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전이 올라가다가 한 오전 10시인가 11시인가부터 누웠거든요. 물론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걔가 누워버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숫자 잘 나온 애들이 엄청 세게 움직이는 뭐 그냥 많이 빠진 애들이 많으니까 전자닉스가 어제는 쉬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애들이 막 20%씩 사가지고 메워버리는 물론 최근에 많이 빠져서 한참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걔네가 쉬는 날이니까 세게 붙는 애들이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가 오늘인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 이번 주 화요일도 그랬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녹아버리니까 나머지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삼전이랑 코스피를 같이 놓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에다가 삼성전자 이렇게 넣으면 이번 주 화요일이랑 오늘 똑같은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화요일날 코스피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좀 메우고 그때 삼전익스가 급락 나와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제 횡보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전에 횡보했던 게 크게 보면은 구간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한번 횡보, 여기 한번 횡보, 여기 한번 횡보. 그래서 딱 세 개 구간이 있는데 얘 횡보하는 구간에도 어차피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는 당연히 어떤 이슈죠? 삼전 닉스가 실적이 좋은 거는 원래 다 알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얘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시가총액도 그럼 별로 안 비싼데? 그럼 싸다 가자 라고 해서 보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횡보를 했던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다 똑같았던 게 여태 당시에도 컨센은 상향되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누우면서 가는 겁니다. 원래 조정이라는 게 이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있는데 눈높이가 계속 상향되고 꺾이지는 않으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려놨다가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지 가격 조정 나와서 죽여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장중에도 한 얘기인데 얘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시세가 죽어가지고 전에 횡보하던 박스라인으로 들어오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구조적으로 얘 올라간 거에 그 논리가 하나 훼손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가장 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안 올라가더라. 전망했던 것보다 한참 더 늦었다. 그럼 뭐 저 얘네가 벌 걸로 예상되는 예상 실적 전망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지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누워도 이런 구조로 누울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10,000원짜리를 20,000원짜리를 올려놓고 행보하면 원래 이렇게 눕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레벨 하나 더 끌어올려서 40,000원에서 놓으면 이렇게 눕고 그 위에서 놓으면 이제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눕는 거는 맞는데 눕는 위아래로 그 변동폭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 박스 나오면 이거 눕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올라오면서 이 구간 있죠? 여기서 피해를 본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이 다 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익 때문에 올라갈 때 피해를 봤는데 지 혼자 갑자기 대장이 된 애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거기다 로봇 이런 애들. 그래서 로봇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 로봇이 될 애들이 누가 있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전익이 좀 눕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아니었으니까 아침에 장 초반에는 그때 다 같이 날아간 게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을 큰 틀로 보면 대형주 라인에서는 현대차 그룹주 있고 LG 그룹주 있죠. 오늘 막 LG 그룹주 막 아침에 상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주 예를 들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틱스, 뭐 SBB테크, 뭐 뉴로메카, SPG, 뭐 이런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다 같이 오늘 오전에 쏘는. 근데 중요한 시사점은 어제도 로봇이 셌는데 오늘 오전에 로봇 추가 강세 나올 때 오늘 로봇 재료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5월 21일에 총파업이 있을 거라서 그 전에 로봇이 날아갈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물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죠. 사후 조정 협상에서 결렬됐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정도 새로운 재료가 있는 거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다음 달이 되면 나스닥 상장 일정을 잡내 만에 하는데 그것도 원래 하기로 돼 있던 일정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뭔가 갑자기 새로운 뉴스 나와서 별로였던 게 좋아져서 간 게 아니라 원래 다 아는 얘기를 올리는 겁니다. 수급 이슈로. 그러면은 앞으로 로봇이 될 게 뭐냐. 지금 이 로봇이 대장이 됐다가 오후 들어서 삼전익스 급락 나오니까 반납하긴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저도 로봇이 많지만 오늘 일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 실현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논리를 얘기했었죠. 삼전익스 합산 시총이 뭐 3,000조 육박한 수준으로 갔는데 현대차 밸류가 뭐 100조 원이다? 이거 너무 싸죠. 이런 구조로 어차피 사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시장이긴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쭉 설명하는데 7분 정도 이제 시장 큰 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딱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첫 번째 결과는 그 결론은 올라도 안 되고 너무 급하게 빠져도 안 되는 게 돼버린 겁니다. 어차피 횡보가 또 있을 거라서 그 구간에서 뭐가 먹는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나와 있는 시장이죠. 근데 오늘처럼 움직이면 좀 짜증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아니 전익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은 간 게 없는데 전익 밀리면은 같이 밀려버리니까. 근데 그런 게 언제 있었냐면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어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누우려고 하는 라인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저런 이슈가 있는 거지. 반대로 여기 노란색 박스인 3개 구간에서 보면 이 구간에서 대시세 나왔던 애들이 전부 다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이게 한 3, 4개월 정도, 길게 보면 3, 4개월이고 짧게 보면 2달 정도인데 이 구간이면 충분해요. 2달이면 막 고포인 애들 시세 막 4-5배 올라가는 거 원래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삼전익스가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거 주식을 그래도 제법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전자닉스가 블랙홀 하기 전에 대표적인 블랙홀 사이클 돌았던 게 어떤 거냐면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코스닥 시총 1등 치고 올라올 때 얘가 뭐 너무 무서운 속도로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얘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나머지 섹터를 다 죽였어요 그때. 그래서 2차 전지 쏠림 심화, 나머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맨날 두드려 맞는 그런 그림을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전에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게 알테오젠 필두로 한 시총상위 바이오였습니다. 그런 애들 올라갈 때 또 다른 섹터 바이오가 가면서 다 죽였거든요. 그때 최대 피해 업종이 또 2차 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다음이 뭐 나올 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열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재료 설명을 쭉 하고 관련주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련해 가지고는 그 중요 이슈가 이거 하나 있었죠.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한 18년, 17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5%가 뚫렸습니다. 채권금리가 계속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참고로 채권금리가 튀면은 굳이 얘기하면 누구한테 수혜냐면
보험사한테 좋아요. 그래 저게 튀고 나서 뭐 일부 보험주들 실적이 잘 나와서 실적 시즌이니까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채권 금리가 장기물이잖아요. 30년물이면 얘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보험회사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부분 국채로 보유하기 때문에 장기채 비중이 또 계속해서 사서 채워넣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또 이자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넓게 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굳이 얘기하면 보험사가 수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점. PPI는 높게 나왔는데 이거 시장에는 또 딱히 영향이 없었어요. 최근에 보면 매크로 지표 나오는 거에 시장이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이란전에서도 뭔 얘기 나와도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이 섹터 간 순환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자닉스 움직임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H200 칩 판매를 승인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이런 애들 좋았는데 마이크로 샌디스크 같은 애는 쉬더라라는 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이제 끝났는데 호르무즈 해협이랑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 이건 외교적인 수사라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 이제 개별 섹터 재료로 보면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주에 IPO 문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다음 대장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로봇 계열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산 게 원래 우주항공이 있었는데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이거 보고 늘린 거죠. 어차피 이재료가 다음 주에 있고 스페이스X 상장이 다음 달 말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어제 은행 상원위에서 저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법이 15대 9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미국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때까지 맞춰가지고 이게 또 정치적인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독립기념일 맞춰서 뭔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뭐 독립을 하겠다 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이. 그래서 7월 4일 통과가 공화당과 미국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이번에 은행위에서 통과된 걸 앞으로 중요 일정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딱 하나 얘기하면 그게 본회의입니다. 상원에 이제 의석이 100석이고 공화당 의석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려면 상원 본회의에서 60표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화당이 다 찬성을 해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7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있기는 한데 일단 뭐 구분응선 넘은 거는 본회의에서 딜이 거의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상원 은행에서 뚫린 거는 그래도 첫 단추는 잘 깼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지금 1억 2천만 원 찍었습니다. 다시 무난하게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재료가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코인도 막 하긴 3개월 박스 다 뚫기는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거 시세 가능성이 좀 높아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그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많이 채워놔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 재료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 나온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주 정도 나왔는데 이달 27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랑 인버스 2X ETF 16개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별로 안 움직이는데 2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많이 나오면 걔한테 수급을 좀 더 세게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구간을 보시면 변동성 엄청 크죠. 박스 신고가로 단기 급등을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레버리지랑 뭐 곱버스 같은 거 ETF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던 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양날이 검인 게 여기에서 수급 왜곡돼서 잘못 걸리면 삼전 닉스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얘가 녹아내려서 시세가 끝나는 이 그림이 안 나올 거라고 했었죠. 그럼 올라가다가 녹아가지고 급락 나오고 밀어 올리고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섹터에는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닌데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일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얘네 삼전닉스 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중요하죠. 걔네가 시장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 CSOP가 하이닉스 2배 ETF 토큰화를 추진 중이에요. 이거 토큰화가 뭐냐면 로빈후드가 많이 하는 건데 원래 뭐 현물 주식을 거래할 때는 ETF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담겨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장중일 때 움직이는 거를 ETF도 장중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추종해서 움직이죠. 그럼 장이 끝나면 정규장이 끝나고 예를 들어 주말이다 오늘 노는 날이다 그럼 ETF 거래 정지돼 있을 거고 주식도 정지돼 있을 거고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토큰화를 해버리면 코인처럼 연중 무휴입니다.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뚫을 수 있어요. 토큰화를 해버리면. 그래서 하이닉스 토큰화가 열리게 되면은 코인처럼 연중 무휴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보시고
이제 삼전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총파업 리스크인데, 삼전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제한을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으며, 참고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받고 있는데, 저 전에 10% 준다고 했다가 이제 노조에서 거부하니까 이거 삼전 사측에서 12에서 13%까지 더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조가 거부를 했고요. 영업이익 15% 달라고 지급을 고수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죠. 연봉의 50% 이상 상여급 지급이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데 그 명목을 빼달라. 그 완전히 그냥 앞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퍼센트를 계속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특별성과급 이게는 말고 그냥 매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 노조 측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결렬된 건 다들 아실 거고,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에 더 대화를 하자고 요청했고, 중노위는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중재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삼성전자 노사에 16일에 다시 사후조정을 재개해라 라고 요청했다는 게 어제 점심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 얘기가 오늘 그 장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에 합의하겠다. 파업은 일단 강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파업이 5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원래 6월 7일까지로 2주 넘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가 일단 파업은 할 테니까 파업이 끝나는 날짜인 6월 7일에 다시 협의하자고 노조가 이런 강경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오늘이 15일이니까 어제 오후 2시쯤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이게 삼성 반도체가 오늘부터 생산량 축소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파업은 5월 21일부터가 맞는데 이미 어제부터 삼성전자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파업이 시작되면 지금 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에 들어가 있는 노조 조합원이 7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확정지은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 넘으면 이거 라인 실제로 멈출 가능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면 필수 근무 인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금 삼성전자 사측 입장에서는 원래 반도체 라인에 들어갈 때 여러 공정이 있는데 웨이퍼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뭐 노광, 증착, 식각, 세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반도체 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공정을 거쳐서. 그럼 웨이퍼가 투입되면은 어느 웨이퍼는 지금 노광 공정 중일 거고, 어떤 웨이퍼는 식각일 거고, 어떤 웨이퍼는 증착 중일 거고, 들어가 있는 공정이 좀 다르겠죠. 라인이 쭉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노조 리스크 때문에 삼전 공장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이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웨이퍼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삼전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라인 멈추면 다 버려야 되니까, 이제 웜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 지금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이미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원래 그 반도체 칩 출하량을 웨이퍼 투입 개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퀀티티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하는데, 웨이퍼 투입량이 이미 어제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5월 21일 전에 막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는 한데, 파업이 시작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성전자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죠. 한 2시간 정도 전에 삼성전자 사장단이 노조위원장 만나러 평택 가는 차에 올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뭐 극적 타결 뭐 이런 거 가능성이 뭐 있기는 한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고, 지금 삼성전자 이제 그 노조가 엄청 강경 모드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노조 리스크 얘기 나오면 최대수혜가 그냥 무조건 로봇이에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21일에 삼전 총파업 앞두고 로봇주가 쏠 거라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 목표가 상향이 있었고, 엊그제 나온 얘기는 그거였죠. 그 특허 심판원에서 미국 할로자임이랑 같이 그 특허 소송한 거 알테오젠이 이겼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온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가 알테오젠의 목표가 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테가 고개를 확실히 좀 들려고 하는, 그거는 베스트 그림이죠. 얘가 바이오텍 시가총액 1등이니까.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현대차그룹의 새 먹거리가 된 로봇 훈련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새로운 지평을 여는 뉴스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봐도 AI 대장 아니에요. 얘네가 뭐 돈도 많고 원래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후발주자들이랑 격차를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빅테크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광에다가 삽이랑 곡괭이 파는 비즈니스에 가까운 거지. 삼성엑스가 여기에 들어간 칩을 파니까. 근데 우리 자체가 뭐 금광을 운영하거나 뭐 그런 구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빅테크가 얘네가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빅테크가 데이터가 더 많지 않냐? 당연히 그 데이터의 기준을 뭐로 보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가면 피지컬 AI가 뭐죠? 뭐 자율주행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공장 라인에 들어가서 걔가 학습하면서 아 물건은 어디다 날라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되고 이런 물건을 들 때는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파지를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 있죠. 휴먼 그 로봇 데이터. 빅테크가 피지컬 AI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 물리 데이터가 거의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데이터인 거지. 그럼 우리나라 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서 이제 완성차 제조사 중에 그 로봇을 자기가 수직 계열화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전 세계에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미 미국에서 훈련을 시작해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미 로봇 개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집어넣어서 로봇 훈련 데이터를 계속 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나중에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빅테크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로봇 물리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휴머노이드 얘네가 하려면 그 데이터를 사다 써야겠죠. 근데 현대차가 고품질 데이터가 당연히 많이 쌓일 거라서 이 로봇 데이터를 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팔면 돈이 얼마나 되냐? 뭐 기사 보면은 전망하는 게 뭐냐? 2030년이 되면은 로봇 데이터 판매만 1년에 영업이익 4조 원이 더 찍힐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봇 데이터 판매만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라 4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면은 현대차 밸류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데이터 판매 회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하면서 FSD 있죠?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뭘 하려고 하냐면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이 아무리 많이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테슬라 죽어도 못 따라가요. 지금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율주행도 데이터 싸움이고 돌발 변수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제일 많으니까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에서 뭐 BMW, 벤츠, 현대한테 얘기하는 거죠. 니네 자율주행 하려면 우리 데이터가 제일 좋은 거 알지? 우리가 제일 많이 쌓여 있잖아. 우리 데이터를 니네한테 팔 테니까 니네 자율주행 할 때 돈 우리한테 내. 라는 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목표거든요. 현대차도 그게 로봇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실제로 돈이 찍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좀 이따 차트를 보겠지만 이제 로봇 계열인 애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붙어가지고 어제 쐈고 오늘 오전까지 쏘다가 이제 오후에 삼전익스 밀려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은 뭐 일부 종목들은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얘기가 있어. 로봇은 당연히 이미 많이 사져 있었어야 되고 이제는 더 사는 구간이 아니라 수익 실현을 슬슬 하기 시작했어야 된다. 우리는 많으니까 막 3분의 1씩만 팔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더 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부만 파는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를 봤을 때 다른 이거 제2, 제3의 로봇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 그 3개 정도를 얘기하면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미국 증시의 기준은 당연히 테슬라라고 보면 되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고개를 뭐 잘 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판매량도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판매 통계 보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 여기다가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 얘기했던 게 탄산 리튬이 3년 신고가인데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찍은 거거든요. 얘가 에코프로 그룹주랑 맞대가지고 놓고 보면 차트가 똑같아요. 뭐 포스코퓨처엠이나 LNF 같은 애 대도 원래 똑같습니다. 몇 년치 데이터를 보면 삼성 SDI도 비슷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박스를 조용히 넘어와 있는데 이게 왜 조명이 안 되냐?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조명이 안 되는 겁니다. 2차 전지 소재주가 쏘고 있었으면 다 이거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재료는 뭐 이런 애들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페이스X 상장이 지금 6월 아마 28일일 걸로 전망되는데 어찌됐건 6월 말쯤에 할 거예요. 그럼 이 재료가 이제 다시 붙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로봇 좀 던지고 우주항공을 더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아니면 이런 우주항공 재료 아니면 바이오 재료는 뭐가 있냐. 얘는 크게 보면 2개 정도인데 다다음 주 그럼 5월 말이죠. 5월 말에 아스코 미국 임상조약학회 2016이 시작되고 6월에는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회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이거 딱히 솔직히 어제 오늘 로봇 재료 없었는데 그냥 이제 붙으니까 쏘는 거고 그 무재료로 가는 게 베스트이기는 한데 원래 좋은 애는 원래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가니까 로봇처럼. 근데 추가 재료가 있으면 베스트인 게 덩치가 큰 회사에서 나오는 대규모 플랫폼 딜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미 논의 중인 애들이 이제 곧 나올 거고 작년부터 기술 이전 논의를 피파마랑 이미 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런 회사 엄청 많거든요. 아니 제가 그 좀 딜 사이즈 중에 크게 나올 걸로 전망되는 애들이 미니멈 5개인데
아직 뭐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튼 그런 애들이 있고, 이런 학회가 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학회가 끝나고 나서 라이센스 아웃 딜이 이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알고 보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이 이제 움직였던 애들 직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움직이는 거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유난히 많이 빠진 게 어디냐면 지금 얘네랑 이런 애들입니다. 여기가 바이오거든요. 이 바이오 시총상 얘네도 오늘 내려가긴 했죠. 근데 오늘 코스닥 종합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1%예요. 그럼 지수가 5% 빠졌으면 이게 더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최근에 약하기는 했는데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오늘 가장 덜 빠진 애들 중 하나입니다. 지수가 5%나 빠졌으니까. 그리고 아까 빠질 때 유난히 많이 빠진 게 전력설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가 뭐까지 한 몸이라 그랬었죠? 대체에너지. 얘네도 같이 올렸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서 이런 것도 태양광 올렸잖아요. 이런 애들이 또 유난히 많이 빠지더라. 근데 얘네는 넓게 보면 AI가 다 묶여있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력설비 얘기를 몇 달 동안 엄청 많이 했는데 엄청 좋다고. 그럼 그쪽으로 보면은 뭐 변압기라든지 현대일렉트릭, 요성중공업,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뭐 이런 애들이죠. 변압기 아니면 전선, 뭐 이쪽이 그냥 다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얘네가 이제 AI랑 탄몸으로 사실 반도체랑 묶여있는 애들로 봐야 되고, 이거 IT가 쉬거나 죽으면 얘네도 죽어요. 근데 얘네 장점은 반도체에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기는 한데, 얘네도 돈을 미친듯이 잘 법니다. 그래서 얘네 가장 메리트는 그냥 숫자가 너무 잘 찍힌다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시겠지만 이거 다 팔아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을 전에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저 나머지를 전부 다 시장가로 때린 게 5월 7일입니다. 어떻게 팔고 보니까 거의 꼭지가 됐죠. 그래서 얘가 다시 많이 내려오면 사야 되는 애가 되는 거고, 물론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다시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 쪽을 보면 오늘 아침에는 여기 그냥 거의 슈퍼 불장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좀 많이 빠져서 이렇게 반납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얘네 대장이 로봇이 맞았습니다. 그럼 로봇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중소형 로봇 주고, 대형주로 하면 현대차 그룹 주고, 더하면 LG 그룹 주까지가 얘네 다 로봇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여기까지 셋 다 오늘 아침에 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 보기 전에 차를 볼게요. 뭐 현대차 그룹주,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는 3개만 보면 된다 그랬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LG는 LG 지주에다가 LG전자, 그리고 여기다 더하면 LG CNS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대기업 계열사는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하는 계열사를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오토에버, 이런 이제 회사가 시스템 통합 담당하는 회사고, 우리 LG 같은 경우에는 LG CNS, 이런 식으로 대기업 계열사는 보통 이런 걸 끼고 있거든요. 얘네가 뭐 그 소프트웨어가 메인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작동하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얘네가 하거나 운영체제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관제 시스템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현대차에서 로봇 하면 소프트웨어 얘가 무조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LG에서 로봇 하면 얘, 그러니까 LG도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라인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8년부터 지금 아마 본격화가 될 거거든요. 현대차도 2028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막 1년에 3만 대씩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LG도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얘네가 원래 뭐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 모터, 아니면은 뭐 액추에이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사실 로봇에도 이제 범용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얘네가 하드웨어도 괜찮은 애들 맞죠. 그래서 쟤네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셀 때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이죠. LG 지주가 오늘 오전에 상한가였습니다. 로봇이 그 정도로 추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 7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이제 수익 거의 50% 넘게 찍히죠 이제. 그래서 얘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팔긴 했는데, 어차피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거 더 살려고 많으니까 좀 판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면은 로봇 중소형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SBB테크, 뭐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두산이 더 세던데, 여튼 현대모백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다 더하면은 로보스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스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중소형 로봇주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이랑 엮여있는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주 삼성그룹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얘 삼성 거예요. 그리고 오늘 LG가 셌다 그랬죠. 그럼 LG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있는데 그게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보스타 올라가다가 여기 윗꼬리 브레이크 좀 걸리더라고요. 아까 전에 LG전자랑 종합지수 다 밀리니까. 근데 가면은
다른 애들도 다 좋고 같이 가긴 할 건데 로브스타 같은 애가 이제 다음 신고가 나온다고 보는 게 좀 가능성이 높겠죠. LG 그룹주가 이제 현대차 그룹 따라붙으면서 두 번째 대장이 됐으니까 뭐 저런 구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또 다른 섹터를 보게 되면 어제 장에서 막 숫자 실적 잘 나와가지고 올라갔거나 아니면 최근에 숫자가 잘 찍히는데 삼전익스 피해봐가지고 못 갔던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애들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에다가 뭐 백화점, 호텔, 편의점, 카지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호텔에 가면 GSPNL, 서브 T&D, 뭐 JS코포 뭐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거랑 관계가 있는 애들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은 어디서 돈을 엄청 많이 썼냐면 면세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에 있는 면세점들 있죠. 뭐 신라호텔이 하는 거 아니면 저 그 뭐 두산에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었는데 한화 갤러리아 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는 보면 면세점 비즈니스가 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국인 카드 사용 통계 보면 돈 어디서 쓰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면세점은 실제로 안 가요.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저기 카드 사용액 보면. 그럼 어디 가서 쓰냐 돈을. 대표적으로 백화점 통계는 또 괜찮아요. 아니 면세점이랑 백화점이랑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더라도 어차피 그 글로벌 텍스 프리 막 이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뭐 부가세 환급 대행자 뭐 이런 것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딱 와가지고 정해진 교과서 명품만 사고 간다 이런 거였다면은 최근에 백화점이라고 하면 잘 돼 있는데 문화공간처럼 돼 있는 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의도에 있는 뭐 더현대라든지 아니면 뭐 영등포에 있는 뭐 타임스퀘어 뭐 신세계 끼고 있는 이런 데라든지, 그래서 사실 돈을 이런 데서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동대문 가서 많이 샀으면 지금은 성수로 가더라. 뭔가 문화를 즐기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오면은 많이 하는 게 국적마다 다르거든요.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많이 시술 받는 게 뭐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 뭐 이런 겁니다. 뭐 리프팅 같은 거 하고 가고. 근데 중국 여자분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와서 시술 받는 게 뭐 지방 흡입 이런 거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국적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들 오면 피부과 그 성형외과 가서 돈을 많이 쓰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파마리서치 그리고 스킨 부스터 하면은 뭐 LNC 바이오나 아니면 한스 바이오메드 이런 애들 나오겠죠.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이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실적 나온 애들이 많은데 다 실적 괜찮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호텔 게스트실도 계속 쇼티지기 때문에 전에 전력 설비가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구조로 올라갔던 것처럼 얘네도 그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호텔 하면은 뭐 GSPNL, 서브 T&D, JS코포, 하얏트 갖고 있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다가 편의점.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요새 편의점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BGF 리테일, 뭐 GS 리테일, 뭐 이런 애들입니다. 참고로 CU나 GS25 편의점 매출 비중을 보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원래 엄청 낮았어요. 와서 가더라도 전국에 있는 편의점 통계 믹스로 보면은 어차피 대부분 내국인 매출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매출이 진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이 또 대표 소비주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뭐 이런 애들. 어제 삼전익스 잠깐 쉴 때 얘네가 좀 세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파마리서치, 아니면 LNC 바이오, 한스 바이오메드 뭐 이런 애들.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주말에 또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얘네 어제 들어오는 수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거 쏠 가능성이 제 생각엔 여기 라인에 높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저런 애들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알테오젠 목표가 상향 있었고 특허 심판원 것도 이겼기 때문에 알테 얘가 또 시총 1등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이야 삼전익스가 블랙홀 돼가지고 걔가 올라가면은 동생들 다 죽이고 그러지만 원래 코스닥에서 동생들 패던 애들이 알테랑 에코브로 그룹주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총상이나 아니면 2차원 시총상이. 그래서 얘가 또 다시 주도할 가능성이 또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어제 봉을 보면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었던 게 어제 뭐 목표가 사양도 있고 다 좋다 이건데 뭐 삼전익스 위아래로 튀고 그래도 알테가 윗꼬리가 아예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확실히 이거 괜찮다 라고, 이제 걔가 어제 삼전 영향을 아예 안 받길래 대부분 90개 이상이 100이면 90개 이상이 받았는데 제가 안 받더라 라는 거고, 우주항공으로 가게 되면은 다음 달 말에 이제 우주항공 저 스페이스X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상장하기 전인 이제 다음 주, 당장 다음 주에 IPO 상장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가 공개돼요 이제. 그러면 상장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 회사의 뭐 내부 구조라든지 매출 구조가 정확히, 아직 비상장이라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데 그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련주가 뭐
HVM 아니면 뭐 스피어 같은 거 있고 세트레가이, 알메, 세트레가이, 알메, 켄코 에어로스페이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도 보면 잘 봐야 되는 게 여기 앞에 구간이 1월이란 말이에요. 넓게 보면은 이 알맥이나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거 빼고 4개월째 지금 누워 있습니다. 원래 이런 애들이 대장이고 짧게 놓은 애가 2달이고 길게 놓은 애가 4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보면 똑같은 게 현대차를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차가 올려놓은 게 얘도 똑같거든요. 1월까지 올려놓고 횡보를 4개월을 한 거예요. 여기 내내 누워 있었고 새로 나온 재료가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미 상장하는 거 원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만 하면 새로 나온 재료가 없는데 이게 삼전익스 누우면 대장이 얘가 될 거라고 계속 예상한 거 아니에요. 전에 하나도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게 우주항공이 지금 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좀 괜찮은 애들 많죠. 그리고 나머지 오늘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다 된 거 같아가지고 더 뭐 얘기가 필요하다면 움직이는 걸 뭐 보고해도 안 늦기 때문에 뭐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금 한참 싸가지고 막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되는, 물론 로봇은 이제 그 선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런 게 뭐 명확하게 아직 있지는 않아가지고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 여행 소비주, 백화점, 호텔, 편의점, 카지노, 피부과, 뭐 시술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오늘 좀 한 거고 다음 주에부터 붙는 애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뭐 3년X 블랙홀이나 어떤 특정 종목이 너무 오버페이스 돼서 시총을 걔가 다 밀어 올려버리면 걔 말고 나머지가 원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알테 얘기하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에코 같은 게 보면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원래 제일 크기 때문에 BM 기준으로 여기에요. 이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얘 고개 들면 그냥 다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때 얘가 블랙홀 했던 거. 그리고 얘가 블랙홀이 끝나니까 얘가 횡보 구간으로 누웠을 때 다른 애들이 대장이 돼가지고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그 종목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은 바이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또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좀 짜증나는 장이긴 한데 뭐 정답은 또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이번에도 잘 뭐 해결이 되겠죠? 항상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장 끝날 때쯤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제 어제도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이 이게 원래 극단적으로 좋거나 극단적으로 시장이 이제 나쁜 구간에는 그때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 판단한 거에 그 나중에 그 판단의 파급 효과가 좀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시장이 그냥 무난하게 뭐 맨날 예전에 코스피 횡보해가지고 별명이 박스필 때가 있었거든요. 5년 동안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맨날 이런다. 그럼 내가 뭐 실수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실수하면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게 딱히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이 막 이러고 있다. 아니면 시장이 거꾸로 이러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잘못한 거, 여기서 잘못한 거는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수는 이러지만 다른 애들이 이러잖아요. 양극광 극단으로 서 있는데 참 그 결론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괜찮은 애들인데 왜곡돼서 빠지는 거는 그냥 안 보고 내비두면 어차피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